점유권 가보죠. 지금까지는 조금 뭐 어렵지만, 다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많이 어려서 총론이니까 아무래도. 총론에서는 186조, 187조를 끌고 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뭐 동사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동사는. 그럼 이제 강론으로 가면 8개 물권 중에서 이제 질권 빼고 7개가 시험법이잖아요. 점유권도 이제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점유를 모르면 소유, 지상, 전세, 유치 이런 게 잘 안 돼. 왜? 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소유권, 사용수익이 가능하잖아요. 점유의 개념이 뭐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자, 우리 저번주에 잠깐 봤는데요. 뭐 점유권자 또는 점유자 말이 나오면 세 사람 일단 적으세요. 직접 점유자. 점유자 그러면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 점유는 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소지. 가지고 있음. 소유가 아니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소지 원인은 따지지 않는다. 불문한다. 뭐 도둑놈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정당한 소유자로 가지고 있던, 임차인이 빌려서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으면 점유자예요. 직접 가지고 있다. 직접 점유자.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다. 간접 점유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었다. 상속인. 무조건 점유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 근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점유보조자입니다.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다. 자, 그럼 점유보조자 개념 정리하고, 이제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인데 자력 구제권이 없어요. 스스로 구제하는 자력 구제권 없다. 요거 하나 정리하고, 점유보조자는 반대로 점유자가 아닌데 자력 구제권은 있다. 요거 반대. 자력 구제권. 요거 한 개는 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씩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점유는 오른쪽에 와서 2번 점유의 의. 자, 관련 조문 192조.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 점유의 개념 나왔죠? 물건을 뭐 하는 거죠? 사실상 지배하는 게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사실적 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손에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지금 볼펜, 책, 옷, 안경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거야. 또 키 가지고 키 열쇠, 집에 있는 텔레비 냉장고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손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열쇠 가지고 시건장치 해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1 개념에서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한다. 즉 소지하고 있는 게 점유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가령 2번에 점유의 요건은 1, 사실적 지배만 기억하, 사실적 지배, 점유, 사실적 지배, 그런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실적 지배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타인이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저기 누군가 점유하고 있거나 라고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이제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다. 저 개념 정리합니다. 그 관련 조문 195조. 가사상, 가정에 이제 가정부 그러면 돼요. 대개 이제 점유보조자는, 자, 이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복종자. 자, 점유보조는 명령자와 복종자.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점유보조 관계라고 그래요. 이 복종하는 사람이 점유보조자죠. 자, 대표적인 애가 가사상 그러면 가정부, 영업상 그러면 점원, 근로자, 기타 유상 관계가 공무원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부, 점원, 근로자, 공무원 등과 같은 관계에 의해서 타인이 바로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타인 점유자의 지시가 지시 명령을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만을 점유자로 하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자,
자, 2번 요건 내로 요건에서 자, 동그라미 2번 기억해야지. 2번 점유 보조자가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돼. 점유 보조 관계는 명령 복종 관계입니다. 점유자가 명령자고 점유 보조자는 복종자가 돼야 돼. 이러한 종속 관계, 즉 명령 복종 관계는 기초는 계약일 수도 있고, 계약은 뭐 근로계약일 수도 있고, 공법상 법률로 간 공무원일 수도 있다. 명령 복종 관계 있어야 돼. 명령 복종 관계. 자, 오른쪽 갑니다. 맨 위에 3번 효과. 점유 보조자는 뭐가 아니라 그랬죠? 점유자가 아니다. 단지 명령 지시를 내린 타인만이 점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 보조자도 딱 뭐는 인정된다? 자력 구제권은 인정됩니다. 도둑놈 잡는 게 자력 구제권이에요. 자, 가게에 도둑놈이 들어왔다. 누가 잡아야 돼? 점원이 잡아야죠. 점원이 점유 보조자입니다. 다음 그리고 5번에 상속인도 점유자죠. 그 관련 좀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도 대표적인 점유자입니다. 다음 맨 밑에 3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죠. 자, 간접 점유자는 자 아까 명령 복종 관계는 점유 보조 관계라 그랬어요. 근데 간접 점유는 이거는 명령 복종이 아닙니다. 평등 관계죠. 자, 갑이 이 집에 이제 소유자 있어요. 임대 놨다고 하죠. 임대차 하면 이제 이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살죠? 임차인이 들어와서 삽니다. 임차인이 이제 직접 살고 있으니까 직접 점유자. 그다음 임대인은 임차인의 직접 점유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간접 점유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인이 간접 점유자고 주인 아닌 사람이 직접 점유자죠. 또 임대인이 다시 한 번 더 전대 놓죠. 전대차 계약하면 이 병이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죠.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간접으로 바뀌죠. 간접 점유자. 임대인 집주인도 간접 점유자. 이런 경우는 한 개의 물건에 점유권이 3개 나오는 거죠. 직접 점유권, 간접 점유권, 간접 점유권. 이와 같이 간접 점유 때문에 점유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죠? 자,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여러 개의 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맨 밑에 194조 가봅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는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을 임치 계약이라고 그래.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이 바로 직접 점유자입니다. 타인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둘 다 점유자예요. 자, 다음 장 가보면 자, 의 이름은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동그라미 성립 요건 2번에서 동그라미 점유 매개 관계가 성립하고 있어야 돼. 점유를 이어주는 걸 매개 관계라 그래.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 설정 이런 거죠. 자, 점유 매개 관계 성립.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 점유자로부터 파생된 것이어야 돼. 즉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사이에 이어주는 매개관계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질권 기타 일정한 법률 관계가 있어. 이걸 점유 매개관계라 그럽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줄 이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일 수도 있다 이거죠. 중첩적. 전대차가 중첩적이죠. 자, 3번에 이제 가로 열고 3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고로 그 밑에 줄 줄거져 있네요.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권은 가진다. 자, 그 다만 직접 점유자에 의해 간접 점유자가 침해되면 직접 점유가 우선하니까 점유 보호 청구는 없습니다만은 자, 맨 밑에 줄거세요. 간접 점유자의 자력 구제권은 없다는 게 통설입니다. 뭐 학설은 대립하고 있었는데 지워버리고 간접 점유자는 뭐는 없다? 자력 구제권은
부인함이 통설입니다. 그죠? 간접 점유자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뭐가 없다? 자력 구제권이 없어. 예컨대 이 지금 전 차인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전 차인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직접 점유자인 전 차인이 도둑놈 잡아야지 서울에 살고 있는 임대인이 이 사람이 도둑놈 잡을 시간이 없어요. 간접 점유자는 시간적 신속성을 요하는 자력 구제권은 없다는 게 통설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오른쪽에 3번에 이제 점유의 종류 갑니다. 그 종류에서 1번에 그 자주점유, 타주점유 개념은 좀 잘 좀 정리해야 돼요. 자, 점유는 이제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 자, 점유는 가지고 있는 게 점유라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자, 자주점유는 스스로 주인처럼 점유하는 걸 자주점유. 반대말이 타주점유. 다른 사람이 타인이 주인이고 자기는 빌려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자주는 소유의 의사, 소유하겠다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그래요. 내가 소유하겠다는 의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한다. 자주점유. 예컨대 자, 남의 물건을 샀어요. 매수인이 점유한다. 매수인이 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죠. 객관적으로. 소유하려고 물건 사잖아요. 대표적인 자주점유. 도둑놈, 물건 훔치는 사람. 도둑놈도 객관적으로 소유 의사가 있죠. 매수인. 그 다음에 정의받는 사람, 수정자. 경락인. 경락인. 이런 사람들이 대개 소유 의사를 가지는 자주점유자예요. 나머지 타주점유는 이제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 소유 의사 없이 빌리는 사람이죠.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지상권자. 빌린 사람들. 자, 자주점자는 좀 정리를 합니다. 매수인, 도둑놈, 수정자, 경락인 등입니다. 등이 자주점유. 자, 1의 갑니다. 소유자라든지 도둑놈, 수정자, 경락인 등과 같이 등의 점유와 같이 소유의 의사, 소유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이 자주점유고 물건을 빌린 질권자라든지 수취인, 임차인, 전세권자 등 점유처럼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 그래요. 자, 줄거 나간다. 권한은 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 구별이 곤란할 때는 일단 우리 민법으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 그랬죠. 내가 물건 가지고 있으면 자주점유를 추정되니까 내가 자주점유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요건이 그 뒤에 2개 나오네요. 취득, 시효 같은 말, 시효 취득하고 무주물 선점을 위해서는 자주점유가 돼야 됩니다. 소유의사로 점유해야 시효 취득하고 무주물 선점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구별 기준은 객관이죠. 객관. 제일 차례로 자 점유 취득이 원인이 된 줄로 나간다. 객관적 사실의 관계 설정으로 성질로 결정합니다. 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타인의 물건을 도둑놈도 객관적으로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죠.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자기가 소유하려고 훔친단 말이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다음 3번에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는 방법. 전환 한번 볼까요? 자,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하는 거. 이건 가끔 나오니까 보죠. 1.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줄 거 보세요. 자,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한의 대표적인 애가 요거죠. 매매, 정여, 경매 등이죠. 매매, 정여, 경매 등으로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바뀌게 됩니다. 자, 타주점유자 대표적인 임차인 생각하면 돼요. 예컨대 기억합니다. 예컨대 임차인은 타주점유자라요. 남의 물건을 빌린 사람이죠. 소유의사가 없지요. 타주점유자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뭐 했죠? 매수한 경우는 매매를 했죠? 그러면 자주점유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상속은요.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와 통설입니다. 상속은 자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한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속은 포괄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3번 타주점유자가 즉 임차인이 타주점유하기 위한 간접점유자에게 소유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도 자주점유가 됩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한테 팔아라 라고 매수의 의사표시하게 되면 자주점유가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걸 방법 봤고요.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일단 지나갑니다. 자, 어디로 가냐? 263쪽이요. 263쪽에 맨 위에 가로 열고 2번에 선의 점유하고 악의 점유. 자, 선의 악의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우리 총칙에서 민법 총칙에 선의 악의 배웠잖아요. 자,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것이 선의죠. 한자로 써서 부지였어요. 알지 못하는 거. 부시. 모르겠다. 부시. 그다음 반대말이지. 악의는 어떤 사실 알고 있는 거죠. 지 알고 있는 것. 자, 우리 속세에서는 아는 게 좋죠, 그죠? 아는 게 좋다. 그러나 이제 법에서는 모르는 게 좋습니다. 선의는. 제가 선의는 삼각형으로 강의하죠, 그죠? 선의 쉬우시니까. 그다음 악의는 동그라미 강의합니다. 알고 있는 거. 선의가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점유에서는 일단 점유권의 반대말이 뭐죠? 점유권의 반대말이 본권이라는 걸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요. 그럼 이때 자, 선의 점유라는 것은 본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본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점유하는 게 선의 점유입니다.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악의 점유예요. 점유에서는 본권하고 관련됩니다. 선의 점유, 악의 점유가 합니다. 즉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다. 본권의 대표가 뭐죠? 소유권, 지상권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는 거죠. 오신에서 하는 점유가 선의 점유입니다. 자, 이 책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자, 이 책 소유자가 아닌데 내가 이 책의 소유자라고 잘못 믿고 있는 점유가 선의 점유라는 거죠. 본권자가 아닌데 자기가 본권자라고 잘못 믿은 게 선의 점유입니다. 이 책이 내 책이 아닌데 내 책이라고 잘못 믿었어. 그럼 여기 낙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내 책이라고 믿고 있어? 남의 책이라고 믿고 있어요? 내 책이라고 믿고 있어? 낙서해 안 해? 낙서한단 말이야. 선의 점유자는. 자기 책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근데 악의 점유는 뭐야? 남의 책인 걸 알고 있는 거야. 낙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그걸 기억하면 돼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 유무에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 점유라 그래요. 일단 선의를 먼저 갑니다. 선의 점유는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은 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책이 아닌데 자기 책이라고 잘못 믿은 거예요. 이게 선의 점유고 악의 점유라는 것은 남의 책인 걸 알고 있는 점입니다. 이게 선의 점유는 약간 착각한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요. 선의 점유인지 악의 점유인지 분명치 않은 때는 좋은 거 선의 점유로 추정합니다. 아까 자주점유 추정, 선의 점유 추정입니다. 다음 3번 내려와서 과실이 이제 부주의죠. 고의 과실에서 과실이 있는 점유는 부주의가 있는 점유, 과실이 없는 점유 한자로 쓰면 무과실 점유입니다. 무과실 점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두 번째 줄. 어느 점유인지 분명치 않은 줄 거세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뭐는 추정이 안 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에 하자 같으면 흠이죠. 흠이 있는 점유, 흠 없는 점유입니다. 하자 있는 점유란 악의는 알고 있는 거죠. 과실, 부주의,
은비는 은밀 더하기 비밀을 줄여 은비라 그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 은밀, 비밀. 시계에서 남 몰로 하는 거죠. 남 모르게 하는 점유. 불계속은 계속되지 않은 등의 사적인 점유를 하자 있는 점유라 그러고, 자, 반대말 적어보죠. 하자 없는 점유는 반대. 흠이 없는 점유는 악의의 반대가 뭐죠? 선의, 본권이 없음을 모르고 있는 거. 과실의 반대말 무과실, 과실이 없는 거. 은비 반대말은 평온입니다. 평온, 남들이 평온. 은비의 반대가 공연. 그다음 불계속의 반대가 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합니다. 자, 줄한 거 보죠. 점유자는 뭐로 추정하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해요. 우리 민법은 좋은 걸로 추정해요. 좋은 걸로 추정한다.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다음 장 넘기면요. 가려고 3번에 점유 성계의 효과 있죠. 관련 조문 199조. 요거는 가끔 내니까 한번 보죠. 199조. 제1항 점유자의 성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심표. 자기 것만 주장하는 분리주장이라 그래. 분리주장. 또는 자기 점유와 전 점유 아울러를 합쳐서 하는 걸 병합 주장할 수 있다. 제2항이 더 중요합니다. 앞전자 앞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병합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도 성계한다. 하자도 성계한다. 자, 이거는 가끔 나오니까 한번 보죠.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갑이. 자, 여기 하자 있는 아기로 6년 점유했어요. 아기 6년. 그리고 팔았습니다. 매매. 매수인 을이 사가지고 아기로 5년 점유했습니다. 또 팔았어요. 매매. 병이 선의로 10년 점유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병이 이제 점유를 주장하는 방법은 자기 것만 분리해서 선의 10년 주장할 수 있어요. 선의로. 나는 선의로 10년 점유했다. 또는 앞사람까지 합해서 병합 주장이 가능하죠. 합한다. 아울러. 병합은 10년하고 5년이니까 15년이 되지만 여기 아기는 하자 있잖아. 하자도 이어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 선의가 아기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아기 15년을 주장해야 됩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면 하자 없는 선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앞사람까지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도 성계해야 돼. 아기 15가 돼. 선의가 아기로 바뀌는 거죠. 또 앞사람까지 한꺼번에 또 병합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6, 5, 21, 아기 21이 돼야 됩니다. 이 중간에 거 하면 안 돼. 여기서 뭐 내가 한 18년, 19년 이건 안 돼. 자기 거, 앞사람 거, 그 앞사람 이렇게 시초부터 주장해야지 중간 거 임의 시점은 주장이 안 됩니다. 앞사람까지 다 하려면 뭐도 성계해야 된다? 하자도 이어받아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판례학서 봅니다. 자기 점유만 주장할 때는 하자를 성계하잖아요. 자, 판례학서 보면 점유에 성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를 하여도 점유자의 성계인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 성계하지 않습니다.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큰 2번 내려와서 점유권의 소멸입니다. 자, 점유권은 아까 봤지만 혼동으로나 소멸시효로는 소멸 안 되지 않습니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건 무슨 물건이었죠? 제한 물건이 소멸하죠. 점유권은 절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게 무슨 권이었죠? 지상권, 지역권이죠. 점유권은 절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제가 수업 안 한 걸 읽지 마세요. 읽어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시험 안 나오는 거 읽어봐도 큰일이. 자, 다음 제4절 점유권의 효력가입니다.
자, 일단 그 197조 있죠. 관련 점은 점유의 추정. 요걸 기억을 해야 돼. 197조. 자주 나와요. 101항 같이 한번 가보죠. 제1항 시작. 자, 소유의 의사가 뭐였죠? 자주잖아.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옆에 적으세요. 뭐는 추정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됩니다. 무과실 점유, 추정무. 안 되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업설무, 추정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추정 안 된다는 뜻은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을 해야죠.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 같은 말 증명을 해야 된다. 점유에서는 무과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좋은 걸로 추정돼요. 그런데 이 항은 본다 하나밖에 없어요. 간주는 하나밖에 없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야? 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해가지고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가 본건에 관한 소송에서 졌어요. 치게 되면 진 날로부터가 아니고 1심에서 소송 제기한 날로 소급해서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이건 추정이 아닙니다. 자, 밑에 이제 가령 1번에 추정되는 내용은 그 두 번째 줄으세요. 점유자의 뭐는 추정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는 추정 안 된다고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됩니다. 다음 2번 내려와서 관련 점 198조 점유 계속 추정입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속 추정 이거예요. 이런 게 점유시효체득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만약에 1990년 1월 1일 날 자, 갑이 점유를 시작했다. 앞전자 전. 현재 2010년도 1월 1일 날 갑이 점유하고 있다. 후죠. 그러니까 앞에 내가 90년 1월 1일 점유 시작했고 현재 2010 1월 1일이다. 요 두 가지만 입증하면 계속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럼 계속 몇 년이죠? 30년 계속으로 추정됩니다. 시효기간 20년 넘은 돼요. 또 전후 양시에 반드시 점유자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자, 만약 여기는 을이 점유하고 있고 여기는 갑이 점유하더라도 이 점유가 성계만 입증되면 계속으로 추정합니다.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 판례 다만 이거야. 판례는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앞에 점유자는 갑, 뒤에 점유자는 을일지라도 점유의 성계, 계성이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뭐한다? 추정이 됩니다. 다음 오른쪽 3번에 이제 권리는 적법하다고 추정받습니다. 자, 200조 잘 기억하고 자, 제목 자체가 자, 200조가 뭐죠? 권리 적법 추정. 200조는 외워줘야 돼요. 점유권에서 200조는 추정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옆에 제가 이건 동산의 하나입니다. 동산 점유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은 볼펜, 책, 동산을 점유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 책 내 거다라고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반대로 증명해야 됩니다. 동산의 하나입니다. 동산. 자, 추정 정리하죠. 자, 아까 부동산에는 어디에 추정력이 있다 그랬죠? 부동산에는 뭘 해야 추정돼요? 등기잖아, 등기.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소유권 등기를 하면 소유권자로 추정되고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 추정돼요. 등기입니다.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니까. 자, 동산은 뭘 해야, 뭘 하고 있어야 권리자 추정되죠? 점유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돼요. 요거는 민법 200조에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규정이 없지만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학자들이 판례가 인정한다는 거죠. 동산은 200조에 의해서 점유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부동산은
등기에다가 적법한 권리자 추정돼요. 이제 의의가 나오죠. 두 번째 줄 언더라인. 이 권리 적법의 추정은 뭐에 한한다고 그랬죠?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잘라주고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에만 권리 추정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에서는 점유자하고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누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요? 등기 명의자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부동산은 오로지 등기를 해야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돈은 나중에 줘도 돼요. 동산은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적법한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 2번 효과는, 자, 추정은 이익, 불이익 다 추정돼요. 추정은 점유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추정은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추정을 원용 같은 말, 주장할 수 있다. 원용할 수 있다.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을 원용이라 그럽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의 개념을 쭉 정리했습니다. 다음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요거는 10월 27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10월 27일 날 시험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요게 이제 201조, 202조, 203조인데 조문을 잘 정리해야 되고는 201, 202, 203조. 특히 물권법은 조문립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오히려 공부할 땐 거꾸로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 여기 편해요. 회복자가 결국은 소유자입니다. 점유를 회복할 사람, 소유자예요. 소유자, 회복자와 현재 점유자와의 관계. 뭐 대표적인 이거죠. 갑이, 자, 이 물건의 소유자. 자, 이 물건 그냥 개로 하겠습니다. 개 소유자예요. 을이 저 개를 훔쳐왔어요.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훔쳐왔으니까 이 개의 점유자입니다. 요 두 사람 사이에는 꼭 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201조, 202조, 203조. 나중에 개 주인이 이제 소유권에 의해서 자기 소유물 반환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점유를 회복하는 사람이죠. 결국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없어요. 10년, 100년, 200년이 가도 돼요. 왜?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아까 잠깐 했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리니까. 근데 이제 훔쳐갈 때는 요게 개가 한 1kg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3, 4년 있다가 한 3년 있다가 자, 자기 개를 이 사람 입증해요. 현재 이 도둑놈이 개를 점유하고 있어요. 누가 정당한 개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있죠? 누가 추정되고 있어요? 도둑놈 을이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200조 배웠잖아요. 그죠? 도둑놈도 점유자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고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갑이 이 추정력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권자를 이 사람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걔한테 걔 목걸이 달아놓고 이름 적어 놔야 됩니다. 그래 자기에게 찾아온단 말이야. 이 책에다가도 이름 적어 놓는 이유가 나중에 도둑 맞았을 때 이제 찾아오려고 입증하려고 이름 적어 놓는 거예요. 양복 같은 데 안에 이름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반지 같은 데도 이름 적어 놓고 그렇잖아. 그게 이제 200조의 추정력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입증해가지고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훔쳐갈 때는 여기 1kg 있는데 3년 있다가 이제 찾아오니까 이 개가 1kg, 3kg 개가 살이 쪘죠. 그리고 또 개가 암캐였어요. 개 새끼를 또 많이 낳죠. 그죠? 개 새끼를 또 한 10마리 낳았어요. 10마리. 그럼 이제 나중에 3년 있다가 돌려줄 때 어미개하고 새끼야 다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어미개만 돌려주고 새끼는 안 돌려줘도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개 새끼는 이제 과실입니다. 과실을 돌려줘야 되느냐? 안 돌려줘야 되느냐? 과실 취득권 문제입니다. 만약에 도둑놈에게 과실 취득권이 있다면 과실은 안 돌려주고 어미개만 돌려주죠. 요건 이제 선의 악에 따라 달라요. 자,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라면 과실 안 돌려줍니다. 악의 점유자라면 과실 돌려주죠.
자, 도둑놈의 경우는 선익에서 악이겠어요? 악이겠죠? 남에게 알았겠죠? 악이라면 다 돌려줘야 되고, 선이라면 음이게는 안 돌려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자, 이 도둑놈이 개를 훔쳐갖고 보신탕 해 먹었어요. 보신탕, 멸실이나 훼손했을 때 책임이 무거우냐, 가벼워. 이것도 이제 선의는 가볍고 악의가 무거워요. 선의, 악의를 구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비용 상환 문제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는요, 선악 구별을 하지 않아. 선의, 악의 구별하지 않고 필요비하고 유익비로만 구별해요. 그래서 선의, 악의 불문하고, 자, 만약 이 사람이 안 훔쳐왔더라면 3년 동안 개 사료값을 갑이 사료값 지급해, 을이 지급했잖아. 3년치 사료값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선악 불문하고, 필요비는 전액 청구 아직 적지 마시고요. 유익비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액수하고 또는 증가한 액수를 선택해서 청구합니다. 사망이 작년에 나왔죠. 사망은, 자, 유익비의 경우는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유예시켜 줄 수 있어요. 상환기간이 유예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콕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10년 내면 9년 동안 나와요. 자, 그 내용으로 갑니다. 밑에 관련 점은 점유자의 과실취득을 한패 선의 적으세요.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무슨 점유자만 과실취득한다고요? 선의 점유자만 과실취득권이 있어요. 뭐 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래서 선의, 악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의 점유가 뭐라 그래요? 선의 점유는 본권이 없어.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하고 잘못 믿고 있는 점유자죠. 예컨대 이 개가 만약에 쌍둥이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쌍둥이 개가 두 마리 있었는데 이 쌍둥이 개가 갑의 집에 가 놀러가 있어요. 놀러가 있으면 이 자기 건이 남의 건이 모르잖아요. 남의 걸 자기 거라고 잘못 믿고 가져왔다. 그렇다면 선의 점유자니까 과실은 반환 안 해도 돼요. 근데 훔쳐온 거는 흰둥이고 여기 있는 건 까만둥이다. 그건 반드시 악의 점유가 되겠죠. 2항 악이 나옵니다.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개새끼 10마리를 다 반환하여야 하며 심표. 만약에 소비를 하였거나 뒤의 과실은 부주의입니다.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3항 전항 규정, 전항이 바로 악이죠. 악의 점유자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 점유자에 준용합니다. 폭력 점유자나 남 몰래 한 점유자도 과실 취득 못합니다. 악의 점유자하고 폭력 점유자하고 은비 점유자는 과실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걸 뭐 해석 쭉 해놓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서 맨에 1.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에서 이 요건에서 기억입니다. 기억. 선의 점유자 개념 나오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본권의 건데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여야 한다. 그 점 기억하고요. 다음 3번의 효과입니다. 자, 과실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다 있습니다. 이 선의의 점유자는 천연과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일이면 사과, 배, 적어서 동물의 새끼, 의류의 새끼도 천연과실입니다. 동물의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그 다음 붕어 새끼, 잉어 새끼, 천연과실이에요. 법정과실은 이자, 집세 이런 것들이 법정과실입니다. 천연과실, 법정과실뿐만 아니라 물건의 이용, 물건의 사용이익도 포함됩니다. 건물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2번 가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 다 반환해야죠. 악의 점유자는 다 과실 다 반환해야 됩니다. 다 밑에 이제 가려고 2번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202조 잘 보세요. 자, 202조는 문장이 두 개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다는 것은 고의나 과실. 우리 법에서 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고의나 과실. 고의는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알면서. 과실은 부주의로 잘못하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는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 하며 심표. 악의 점유자는 얼마 배상하라고요? 손해 전부입니다. 자,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는 책임이 가벼워져요.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해야 됩니다. 악의는 손해 전부 배상, 선의는 현존이득 배상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 조심하고요. 두 번째 문장,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무슨 점유자? 타주죠. 타주 점유자는 선악 불문하고 선의일지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자, 타주 점유자는 이 사람은 소유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거 보시다 해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주 점유자는 선의일지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밑에 해설서를 보지 말고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202조는. 다음 장 갑니다. 마지막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 땡땡 적으세요. 선의 악이 불문한다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는 뭐 불문한다고요? 선의 악이 불문합니다. 뭐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불문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자, 203조 잘 보면 1항이 필요비입니다. 제1항 필요비. 제2항이 유익비. 제3항이 유익비. 자, 제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심표.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했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보존 비용을 필요비라 그래. 필수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죠. 자, 그러나 줄고 나가죠.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통상 필요비하고 과실 취득은 퉁친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조심하고요. 그 필요비 개념이 조금 이따 가고 제2항은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비가 유익비예요. 계량을 지출했던 유익비에 관해서는 심표 줄었습니다. 유익비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선택이 가능해.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자, 선택권자가 조심합니다. 누가 선택하죠?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 또는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자가 누구라고요?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입니다. 도둑놈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요 전부 개운치다고 볼다 본단 말이야. 회복자의 선택으로 지출금액 또는 정가액을 선택해서 상환 청구합니다. 제3항 전항의 경우 이게 이제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입니다. 유익비의 경우 필요비 X 이게 답이었죠. 유익비의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한다는 것은 한두 달 유예시켜 줄 수 있다. 상환 기간이 유예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필요비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필요비 개념 나오죠. 필요비는 보존비, 수선비, 공과금 등을 말합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이 유익비는 선택이라 그랬죠. 누가 선택한다 그랬죠? 회복자의 선택. 그 점 조심하고. 자, 다시 정리합니다.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는 자, 과실취득권은 선의 점유자만 과실취득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취득을 못해요. 멸실훼손의 책임도 선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손해배상하면 돼. 그러나 타주 점유자는 선의일지라도 손해 전부 배상해야죠. 자, 비용은 선의 악이 구별하지 않고 필요비는 전액 청구입니다. 그러나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합니다. 다음 유익비는 자 지출해가고 정가액을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해서 청구합니다. 유익비의 경우 법원에서 한두 달 유예기간을 두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가죠.
점유 보호 청구권, 요것도 땡땡 적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전번주에 봤던 거 한 번 더 본 거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 일종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이라는 물건이 방해당했을 때, 방해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세 가지죠. 자, 점유를 침탈당하면 반환 청구권. 침탈이 아닌 방법으로 당하면 방해, 배제 청구권. 침탈당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 청구권 요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점유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채측기간이 짧아요. 채측기간은 1년이죠. 왜? 도둑놈도 1년 동안만 일단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가봅니다. 1. 의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읽어보면 점유가 침해 같은 말, 방해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진정한 권리자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불문하고 그 침해를 배제해서 원만한 점유 상태, 즉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 그래요. 자, 이번에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종류 내려오죠. 3. 자, 종류를 기억. 1. 점유물 반환의 동그라미치고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했을 때야. 그 204조 관련 조문 1항. 제1항. 점유자가 점유에 뭘 당했을 때 침탈은 점유를 빼앗기는 게 침탈입니다. 점유를 도둑놈한테 빼앗겼을 때는 그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및 뒤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채권입니다. 물건이 아니고. 다음에 제3항 제1항의 청구권, 즉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하던 몇 년 내에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1 요건 내려온다. 기억. 점유를 뭐 당해야 돼? 침탈당해야 돼. 그 침탈의 개념 정리합니다. 여기도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상실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다. 잘라주고. 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점유를 빼앗겨야 돼요. 자, 이거죠. 대표적인 애가 갑이 이 책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권. 이 사람은 소유권자로서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빌려서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책을 이제 빼앗겨서 도둑놈이 훔쳐갔죠. 도둑이 침탈, 빼앗아갔어요. 그럼 갑의 점유권을 빼앗겼죠. 그럼 점유권을 빼앗겼으니까 이 점유권에 기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 이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 소유권에 기해 청구할 때 이렇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지금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배웁니다. 침탈은 빼앗기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맨 밑에 두 번째 줄. 침탈이 아니면 반환 청구 못해요. 예컨대 바람의 건조물이 이웃집으로 넘어간 경우, 건조물 그러니까 물건이 건물이 아니고요. 빨래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침탈이 아닌 바람 때문에 빨래가 이웃집으로 넘어간 경우, 이 침탈이 아니죠. 점유물 반환 청구 못합니다. 또는 사기로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는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돼요. 사기는 침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래. 침탈은 절도나 강도한테 강제로 뺏기는 게 침탈이에요. 자, 다음 장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 판례학습 2번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2번. 판례 2번. 사기의 동그라미 치세요.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사기로 명도해 줬죠. 침탈이야, 자발적으로 준 거야. 자발적으로 준 거니까 침탈이 아니야. 고로 점유물 반환 청구 못해.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 회수 같은 말 반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가 없다. 줄이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침탈이 아닙니다. 사기는. 그다음 니은축의 표시.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이죠.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불문합니다. 즉 고의과실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아니죠. 전문적으로 봤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은 태풍이나 지진의 경우도 성립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물건은 점유물이죠.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뒤에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점유물 반환은 고의 과실이 요건이 아닌데 뒤에 손해배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고의나 과실이 성립 요건이야. 요거는 손배 청구니까 그래요. 다음 제척기간 세 번째 줄. 이 권리는 점유를 침탈당한 후 몇 년 내에 1년 내에 행사해야 돼. 요 1년을 제척기간이라 그럽니다. 다음 이 점유물 방해 제거 같은 말 배제 같은 말이죠. 제거 청구권 205조 1항만 기억하죠.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은 때는 이건 침탈이 아닌 방해입니다. 점유를 빼앗기지 않는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 제거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물청이고 뒤에 손배 청구권은 채청이니까 뒤에 손배 청구는 뭐가 있어야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제2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점유의 방해가 있으면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자 줄거세요. 침탈과 방해 구별은 침탈은 점유를 강제로 빼앗기는 거야. 빼앗기는 거 가로 열고 절도나 강도에게 이렇게 적어서요. 절도나 강도에게 빼앗기는 게 침탈이고 잘라주고 방해는 침탈이 아닌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를 방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자의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다음 오른쪽 마지막 갑니다. 3.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요거는 예방입니다. 예방 206조 1항 점유자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방해방 또는입니다. 이거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방 청구권하고 담보 청구권은 선택입니다. 또는이야 미시 아니에요. 또는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러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주의할 점은 나오죠.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함께 청구하면 안 된다. 예방 청구권 또는 담보 청구권은 선택입니다. 다음 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요거는 뭐 차후에 가도록 하고요. 밑에 4. 자력구제 적으세요. 자력구제는 누구한테는 없다 그랬죠? 예? 자력구제권 없는 사람?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밑에 두 번째 줄. 직접 점유자하고 점유 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 인정되나? 쉼표. 간접 점유자는 직접 물건을 지배한 자가 아니므로 문은 없다. 자력구제권은 인정 안 된다. 요 점을 기억해야 돼. 자력구제권은 뭐 잡는다 그랬죠? 도둑놈 잡는 거야. 그 209조 1항만 기억하면 돼요. 209조 제1항 점유자는 이때 점유자가 바로 직접 점유자하고 상속인입니다.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이므로 이를 방위할 수 있어요. 사전의 자력구제죠. 방위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자력구제는 뭐 세콤 장치 같은 게 자력구제예요. 그리고 이 또 담에다가 철조망 치는 거 있죠. 이것도 자력구제고 도둑놈 방지하는 거죠. 이게 자력방위죠. 자, 이 항을 빼앗겼을 때 따라가야죠. 제2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절도나 강도한테 뺏겼을 경우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는 한자로 쓰면 직시고 한글로 쓰면 적시죠. 적시 가해자를 도둑놈을 배제하여 이를 타단할 수 있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도둑이야 하고 쫓아가가지고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탈환할 수 있다. 이게 자력구제입니다. 자력구제는 누구는 못한다? 간접 점유자는 못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점유 보조자는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맨 위에 준점유 개념 같은 말 권리점유라고만 기억하세요. 권리점유
권리점유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야. 자, 점유하고 다른 것은 점유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점유라 그래. 물건을 사실상 지배. 근데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유 또는 권리점유라 그래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권리점유는 객체가 권리다. 준점유 같으면 의의만 잠깐 보죠. 의의는 물건이 아닌 재산권이란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준점유라 그럽니다. 그 준점유도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몰라도 좋아요. 그냥 준점유 같은 말이 뭐다? 권리점유다. 객체가 뭐다? 권리다. 재산권이야. 물건이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유권을 마칩니다. 마치고 1번 문제 하나 보시고 좀 쉬겠습니다. 277페이지. 277페이지. 찾았어요? 01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전부 조문인데요. 1.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죠? 197조. 무조건 추정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무과실 점유 추정 X. 그것만 찾으면 돼요. 다음 2번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그러면 점유자네요. 점유할 권리는 본권이죠. 본권이 소멸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죠. 도둑놈. 3번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한다. 자주점유는 아까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답이 3번이네요. 무조건 증명은 누구는 증명해야 돼? 무과실만 증명하면 돼요. 나머지는 추정되는 증명 필요 없죠. 자,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여기서 해서 점유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281페이지 소유권 갑니다. 좀 쉬었다가